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전해드렸는데 가상화폐가 뭐고 또 지금 무엇이 중점인지 공지부 기자들과 함께 조목조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선막 준비했다며. 네? 저희요? 그런 걸 맞추네요. 그냥 금방 그렇게 또 전달이 됐나요? 소문이 굉장히 빠르네요. 아, 이거 뭐. 소문이 뭐. 한번 씨가. 일단은 저는 돌아서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저희 뭐 일단 그렇게 놔야 되니?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 소셜 라이브가 계산이 맞나?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쪽에서 보고 하기로 했어. 우리 또 간발에 당하는 거야. 서서 하는 건가? 아, 서서 하는 거야? 서서 해?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저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이주찬입니다. 저희가 언제 나왔었죠? 작년에? 부동산 관련하고 했으니까 그렇죠. 작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두 네. 번인가 나왔죠. 저희가 그래서 뭐 8월, 9월쯤 그렇죠. 마지막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는 아직 뭐 이팔 청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재 컨셉으로 자꾸 하라고 그래서 그러게요. 뭐 나름 뭐 반응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고요. 뭐 아직 예, 맞죠, 예. 사실 뭐. 예. 맞지 맞습니다. 마음은 젊은데. 근데 마음은 젊어요. 그 어른들이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그 있잖아. 마음은 이팔 정치라는 말이 전 아직도 대학생 같은데. 어른들도 혼나려고 그런 얘기하다가. 근데 아직 마음은 거의 뭐 대학생 같은데. 거의 뭐 네, 지금 저 아내 와이프가 없구나. 예. 뭐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장소팔 고춘자 무슨 그런 것에서 이쯤에서 좀 끊고 예. 저희 이제 자리에 앉으시죠. 예. 내가? 저쪽 둘이 우리- 가운데 아, 앉으세요. 저희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걸 가져가야겠네. 저희 저기를 저희 태블릿을. 태블릿이란 말이 참 우리한테 그런데. 아이고. 언제 나왔어요? 나온 지가? 저희가 작년에 파리 부동산 대책 했을 때 부동산 관련해서 한 뭐 6개월, 5개월 됐네요. 5개월. 근데 30분 전에 나왔잖아요. 아 그렇지. 옷 언제 갈아입었어요? 그건 하나였고. 네, 깔맞추셨어요. 아니 무슨 뭐 저기 뭐 디너 쇼 하고 뭐 네. 만찬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예, 옷을 예. 갈아입고 이렇게 아니 출연을 소셜 합니까? 라이브용으로 오랜만에 또 떨려서 이렇게 또 옷도 새로 하나 샀어요. 아 예. 잘하셨습니다. 뭐 예, 예. 유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코드가 그린이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좀 둘이 좀 그래도 네. 붙어서 저희는 참고로 그 소셜 라이브 최초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저희는 찍은 적도 있어요. 현장에 가서 예, 그 사장님하고 직접 토크를 하면서 진짜요? 뭐에 대해서 있었어요? 부동산에 부동산에 대해서 그때 이제 예, 뭐 집값이 예. 어떻게 될 것이 규제 나오기 전이었죠 아마. 저 파리 대책 전이었죠. 전에 예, 출연했을 예. 때는 이제 부동산에 가서 예. 전망을 우리가 짚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장님 어떻게 영업에 좀 도움이 됐다고 하려나? 뭐 가끔 또 전화하면 굉장히 반갑게 받아주시고 그래요? 조언도 많이 전화해요? 해주시고 맵을 전화 소개해 합니다. 주시고. 왜냐하면 네. 부동산 관련해서 취재할 때는 또 부동산 좋은 공인중개사가 조언을 또 구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방송 장면 같은 거 좀 이렇게 저 프린트 해가지고 부동산에 붙여놓으시고 뭐 다음에 갈때 보려고. 그걸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비쌀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 아니 근데 지금 해서 드려도 되는데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아무튼 네. 예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지 될 텐데 그래도 한 번씩 소개를 네. 좀 해주시죠. 하세요. 예 네. 이태경 예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산업부에서 경제팀장을 맡고 있는 41기 이태경입니다. 41기 예 그렇습니다. 41기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산업부 경제팀의 이태경 팀장 밑에 있는 이주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건 뭐 유저분들이 또 기수를 뭐 어떻게 뭐 파악을 하시려나 잘 모르겠지만 그럼 참고로 이제 제가 39기 그리고 이지은 앵커가 44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있는 두 분들하고 보면 이렇게 딱 순서대로 저희가 다 또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서열대로. 깨갱. 아 정말 뭐 오늘 많이 바빴겠어요. 네. 이주찬 네. 기자는 리포트 했고 그리고 이태경 기자는 아까 출연해가지고 맞습니다. PT도 했고 그렇죠. 뭐 PT 준비하시라고 뭐 이태경 선배 오랜만에 일 좀 했어요, 그렇죠? 아이, 그 금요일에 이렇게 또 일 좀 딱 해야지 주말에 뿌듯하게 또 쉴 수 있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사실 그 이런 투자, 증권 투자 하시는 분만큼 증권 전문가가 없는 거고 부동산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만큼 전문가가 없는 거라 사실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도 가상화폐를 직접 투자하시는 분만큼 전문가는 없는 건데 그래도
300만 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예, 네. 보통 300만으로 추정하고 하죠. 있더라고요. 근데 뭐 투자자가. 더 잠재적으로는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냥 이 우리가 그 화면에 나오는 B자 이게 정말 그 코인이라고 사실 생각. 저희도 그렇고요. 하시는 분들도 예. 이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예.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이진 앵커도 맞나요? 혹시 잘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몰라요. 그래서 자 제로 베이스에서 잘 모른다라는 가정하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네. 풀어봤으면 합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한번. 네, 네, 네. 어렵잖아요, 워낙에. 어렵습니다. 예, 저는 예. 일단 제일 궁금한 게 가상화폐라고 하고 암호화폐라고도 암호화폐. 하는데 예. 뭐가 맞는 거예요? 또 용어 같은 경우는 영어로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 정확히 얘기하면 암호화폐가 맞는데 이진 앵커가 발음 다시 한번 해줘야 될 것 아, 같아요. 예. 크립토 커런시 뭐 이렇게 좀 알자를 좀 잘해야 되는데 크립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긍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직 제도권 바뀐데 암호화폐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실체가 없다는 뜻에서 가상화폐, 예. 가상통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약간 좀 그 뭐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어떤 그러니까 겁니까? 예. 가상화폐다. 요즘에 보면 이미지가 없다 보니까 그 비트코인 동전 우리가 그림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예. 연세 있으신 분은 그 동전 어디서 살 수 있냐 그게 난리라는데 그걸 도대체 어디서 사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디까지는 이미지화한 거고요. 네. 말 그대로 이 돈은 화폐는 이제 온라인상에서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전이나 지폐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상화폐다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실체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우리 이태호 선배가 좀 설명해 주시겠지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이것이 순식간에 날아가거나 뭐 쉽게 해킹이 되지 않는 그런 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가상화폐 코인을 만들면 이 개발자가 이것이 어떤 코인입니다. 예. 이게 가상 뭐 암호화폐입니다. 이거 사시겠습니까? 하면 처음에 시세가 뭐 30원, 100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내 캐시가 들어가서 구매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채굴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화폐가 발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불어나면서 또 그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되면서 주식처럼 예.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뭐 예. 이런 이제 형태를 띠기도 하는데요. 2009년에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이 가상화폐가 개발이 됐고요. 네. 현재 한 1000여 개의 암호화폐, 이 가상화폐가 이제 유통 중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00여 개 보통 정도만 알고 있는 네. 뭐 비트코인 캐시, 뭐 리플, 이더리움 뭐 지금 이런 거 말고도 한 500여 개가 지금 전 세계 유통 중이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예, 예. 얘기했던 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블록체인이 이제 대표적인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인 여기서부터 근데 굉장히 어려워지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예. 최대한 쉽게 재밌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 비트코인의 기술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그 한국말로 하면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해서 분산 그랬네요. 원장. 예. 예. 근데 원장이라는 거는 이제 은행에 계신 분들은 아는데요. 그 모든 고객의 금융 정보를 적어놓는 장부입니다. 장부를 모든 컴퓨터에 넣어놓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부기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차대조표로 해서 다 이제 적었던 거를 예.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하고 있죠. 근데 그게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일 때도 누가 훔쳐가면은 예. 고객 정보가 다 통째로 달아나는 거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해킹 당하면 해킹해서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개발자가 분산 원장 기술을 블록체인이라고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정보가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의 요만큼 부분 정보를 훔쳐도 해커가 훔쳐도 그거를 어디 뭐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훨씬 예. 더 안전한 기술이다. 이래서 이게 각광을 계속 받고 거래가 있습니다. 되고 있잖아요. P2P 기술로 이제 그 거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 이주찬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한 1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는 정보를 예. 서로 동시에 접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부를 다 그렇죠. 갖고 있는 다 거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해킹을 해서 일부 이주찬이 1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빼가도 예. 이 사람이 거래하는 흔적에 내 비트코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계속 돌아다닐 수 있다. 이것이 블록체인이다. 예.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비교 안전하게 거래가 되는 화폐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이것도 뭐 공부를 하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무슨 신문 기사나 뭐 이런 것보다도 게시판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뭐 더 많은 정보를 담고 네.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뭐 그리고 이제 주식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분석해 놓은 내용들이 또 이제 참고할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용어들도 제가 뭐 그 재밌는 뭐 그런 용어들도 참 많더라고요. 뭐 예. 많이 알려진 거야 뭐 가즈아 뭐 이런 것도 가즈아. 있고 정보. 그렇죠. 얘네 이게 뭐야? 두 번째 주제.
예, 가자 존버 이 존버는 뭔가요? 존버 이게 저는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조금 뭐 부적절한데요. 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비 버티자. 존비 버티기. 열심히 한번 좀 찾아보시면 포털에 한번 쳐보시면 존버.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좀만 떨어지면 금방 팔게 되고 또 떨어지면 금방 팔고 또 사고 하다 보면 금방 어느 순간에 반토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비 버티기, 존버 하자. 그래서 이 존버라는 게 나오고 예. 가자는 가자. 예. 그 옛날에 스포츠 토토나 뭐 이런 거 하신 분들이 많이 썼다고 하는데 아 예전부터 있었던 용어. 네, 그렇다고 가자. 하죠. 이게 일종의 어떤 화이팅 이런 개념이죠. 가자. 네, 렛츠고. 이동형 가자. 렛츠고. 뭐 이런 얘기해서 그걸 뭔가 자신들만의 어떤 은어처럼.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렇죠. 음료를 예, 넣어서 가자 아이들이요. 존버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가자. 실감 나네. 기자가 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도리움을 투자했나 봐요. 존버, 필름은 립볼 뭐 이도리움을 해서 예로 들면. 등락폭을 굉장히 많이 저는 겪었고 가자와 존버를 다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취재 목적으로 아니 취재 목적 공부하려고. 해봤겠지만 예. 예. 직접 투자를 투자 금액이 저희는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3만 원 투자했습니다. 3만 원이요. 3만 원 투자했는데 3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리플이라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1,500원에 샀어요. 근데 그게 4,000원까지 올라서 3만 원이 7만 원이 되는데요. 예.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4만 원밖에 못 벌어서 이게 300을 투자했으면 700만 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 한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100만 원을 넣었는데요. 이게 진짜 아내가 몰라요. 아내가 모르고 넣었어요. 이렇게 안돼 이거 편집. 뜨면 내가 그 예. 다이아몬드 컬링 그 깔깔이 사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돈 다이아몬드 컬링이 써주려고. 뭐예요? 예? 다이아몬드 컬링? 이 다이아몬드 이렇게 깔깔이잖아요. 예. 깔깔이. 그 깔깔이를 왜 사는지 몰라요. 군대에서 패딩 말씀하시는 거죠? 얇은 깔깔이 패딩. 패딩. 군대 깔깔이처럼 군대 생겼어요. 깔깔이처럼 생긴 패딩을 이제 사주려고 했는데. 저 용산 저 용사의 집 가서 하나 사주시죠. 네, 뭐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인 것 같아요. 저희는 워낙 거기에 뭐 많이 질리는 하여튼 그래서 저는 170만 원까지 존버로 이제 했다가 어제 폭락을 겪어서 109만 원에 오늘 딱 이제 출연료까지 싹 팔고 9만 원 벌었네요. 9만 원 벌었죠. 네, 콩나물 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것도 팔 때는 수수료 내야 되지 않습니까? 수수료 해가서 110만 원인데 수수료 내고 뭐 하니까 109만 3천 원 그때 3,022원. 이러니까 근데 잠을 못 잔대요. 저희가 그 얘기를 지금 사실은 좀 예. 이제 이어가고 싶은 겁니다. 네. 저만 해도 저는 사실 뭐 그 이제 이게 도박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에 굉장히 취약한 타입이고 계속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만약에 그거를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계속 뭐 등락폭을 등락을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요. 만 본다면 도박성이 충분히 있다고. 가격 제한 폭이 없으니까. 주식은 이 가격 제한 폭이 있잖아요. 상한가 한가. 근데 이건 그게 없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50% 올랐다가 밥 먹고 오면 또 그럼요. 50% 떨어지고. 주식처럼 사이드카 수시로 것도. 사이드카 수시로 없어요. 뭐 아까 사이드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등락폭이 계속 그걸 지켜보게 보게 되겠네요, 되면 아무래도. 그게 정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래가 되는 거예요? 24시간 그 주식은 3시 잠깐 언제든지 세시간. 들어가서 30분 들어가죠. 360월 주말에도 그 주중에 주식 투자 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주말에는 또 이런 또 가상화폐 투자에 또 하시는 요즘에 그런 그거 좀 용어를 만들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비트족 뭐 이렇게. 코비트족 코스닥과 비트코인에서 코비트족 약간 만들어서 이제 이제 자기적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리포트는 안 나가고요. 그냥 뭐 어제 뭐 다른 주제로 이제 리포트를 했는데 일단은 이게 열광하는 이유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그 온라인상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 인터넷 온라인 게임 있지 않습니까?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제 로그인하면 회원을 가입하면 제 이름으로 가상 계좌를 줍니다. 어떤 은행에 대한 계좌를 줘요. 네. 그럼 거기다가 제가 돈을 입금을 하면 그 100만 원을 입금하면 그 거래소 안에 캐시가 제 딱 뜨는 거예요. 100만 원.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클릭으로 사고 팔고가 수시로 저 휴대전화나 뭐 저 온라인상에서 수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 사고 파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매수가 손쉬워요. 매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바로 거기 찍힌 대로 계속 팔고 사고 하는 거죠.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김앤커 비롯한 저희 뭐 약간 아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저요. 예. 정신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젊은 세대 그걸 20대는 그게 재밌대요. 파란불 딱 들어오면 바로 팔고 네, 네. 또 빨간불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 보고 계속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거에 빠져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뭐 쉽지 않다고. 제가 한번 겪어본 거는 가상화폐 12월 페이. 23일 정도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폭락기였었어요. 크리스마스 포동안.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파란불 들어오면 이쪽 팔았다 저쪽 팔았다 막 하니까 한 4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아 이건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이더리움하고 몇 개 딱 그냥 한 군데 몰빵을 해서 몰빵도 이게 좀 부적절한 용어인데 한 군데로 이제 몰아서 존버를 한 거죠. 존버를 한 거죠. 존버를 이제 100만 원 넣으니까 보게 되는구나. 저는 3만 원 넣었더니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지났더니 보니까는 그 2배 이상 올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번 주 해서 어제 그제까지 110만이 돼 있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좀 뭐 이제 뭐 떨어지고 해서 하여튼 뭐 이주찬 기자가 기사가 잘 안 나온다 싶으면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아니 다 팔았습니다. 지켜보고 오늘 다 있겠습니다. 팔았고 오늘 다 팔았고 또 다시 사면 되니까. 9만 원 보태서 패딩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또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재인 앵커가 단신으로 브리핑에도 얘기했지만 주식시장에서 폭락을 하거나 폭등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뭐 이번에 사이드카 잠깐 제동이 걸리는. 한다고 얘기했고 뭐 서킷 브레이커 같은 거 있고 하지만 그렇죠. 그런 안전장치도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도 사실 또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예. 면이 이제 불안한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이제 용어 중에 뭐 저 봤어요. 김프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것도 좀 프리미엄. 예.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뭐고 왜 그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가상화폐가 비싸게 팔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국보다 30에서 50% 정도 비싼데 왜 그러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이제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예. 수요가 막 많아지니까 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이제 원래 가상화폐라는 건 국적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사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뭐 한전 영어로도 수수료도 들어가야 내야 되고 되고 뭐 예. 한전 해외 수수료 계좌가 내고.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는 지금 워낙 이 휴대전화 기술이 뭐 많이 이제 보편화돼 있으니까 금방 본인 인증이 되지만 예. 해외 거래소에서 나를 인증하려면 그 절차가 좀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예. 뭐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손쉽게 하고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이제 회원가입을 해서 하면은 너무 열기가 치열하다 보니까 여기서 프리미엄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예를 들면 뭐 1비트코인은 1,500만 원이면 미국 선물시장에서는 예. 뭐 미국 그 화폐 그 거래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1,800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현상을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다 해서 얼마 전에 그저께죠? 어젠가요? 뭐 세계 그 가상화폐 시세를 매길 때 통계 사이트에서 통계 사이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세계 대형 제외가 거래소를 됐어요. 왜냐면 제외했어요. 너무 거품이 있다. 그 자체가 왜곡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 거품을 잘 얘기했는데 예.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치 거품, 김치 버블 이게 맞는 거죠.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이제 또 또 좋은 좋아. 뉘앙스. 근데 나쁜 의미로 지금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좀 제외. 김 선배도 경제부 기자상을 오래 하셨지만 사실 우리 증시가 재평가를 못 받는다고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니까 예. 좀 서글프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국내 사이트에서는 이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쪽까지 이제 고려를 어제, 예, 그런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거잖아요. 나왔죠. 물론 네. 그렇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그게 법적인 근거는 있는 부분인가요? 법적인 건 아직 이제 없죠. 특별법인데요. 네, 그래서 법적인 그걸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법이라는 만들어야 되는 거는 거죠. 그냥 만들면 됩니다. 네. 뭐 우리가 5.18 특별법도 있었고 예. 금융실명법도 다 특별법인데 그냥 가상화폐 중개를 오늘부터 금지한다. 예. 거래 금지. 간단하게 넣으면 특별법을 내면 하죠. 그럼 해외 계정으로만 가능한 거죠. 해외 그러면 계정은 우리가 해외로 어쩔 수 없죠. 없죠. 그건 없죠. 하지만 그럼 기존에 거래를- 투자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예, 갑자기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막힌다든지 또 뭐 그렇게 해서 폭락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반제금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어제 법무부 장관 얘기했던 걸 이제 청와대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검토된 말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한발 네, 물러선 물러섰는데요. 저희 취재 오늘 이창기 기자가 썼잖아요. 나왔지만 예. 전반적인 그 정부 부처의 모든 기류는 일단은 규제를 한다. 예. 이거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거는 어떤 그 과열된 투기 현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맞다라고 취재가 됐는데 다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좀 앞서갔다. 예. 지금 너무 개인 의견을 조율 없이 너무 앞서가서 얘기했을 뿐 정부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일지 장기적일지도 그게 검토 중인데 예. 지금 그 현장 점검에 나가 있는 16일 날 이제 마치거든요. 네. 금융당국이 네. 시중은행을 상대로는 그렇게 네. 마치면 아마 상당히 이제 뭐 위험성 있는 그 돈 세탁 자금 뭐 이런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에 일단 거래를 중지하는 예. 신규 회원뿐이 아니라 기존 회원도 돈을 넣는 이런 것들은 이제 막을 방침으로 지금 뭐 은행권의 돈줄을 먼저 차단하겠다는 거죠. 네. 그 1단계고 예. 그래도 투기 과열이 꺼지지 않으면 예.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예, 이 그건 단계는, 이제 예. 최악의 그러니까 뭐 가장 강한 어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제재안인 거고 그 말씀하셨던 것대로 이제 처음 어쨌든 투자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자기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존 은행의 시중은행의 가상 계좌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일부 은행들이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겠다 이제 얘기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네, 정부에서도 오늘도 뭐 그래서 네,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15일부터는 안 안 받겠다 하겠다고 이렇게 한 기존 스스로도 나왔고 신규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존 기존 투자자도 입금을 할 수 없도록 더 이상 가상자산을 자기 이제 통해서. 돈을 못 넣게 하겠다. 그랬더니 지금 또 난리가 투자를 하고 났죠. 계시는 분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처음 그렇죠. 했잖아요. 예, 지금 그러고 예. 있는 어떤 모습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으로 돈을 못 넣으면 어떻게 되냐? 예. 그럼 이제 우리 증권사 객장처럼 예. 가상화폐 거래소가 객장을 만들고 거기서 현금을 받고 아, 그거를 예. 이제 전자지갑에 채우고 예, 뭐 예.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예. 만약에 그런 장면이 연출되면 안 되겠죠. 줄 서서 막 돈 들고 뭐 이거 그렇죠. 이게 아닌 것 어디까지는 같아요.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예.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오프라인에서 돈을 내고 또 그걸 전자지갑에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이게 그걸 벌써 또 근데 약간 블루오션으로 여겨서 그걸 만든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뭐 비트코인 초콜릿 주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데 있습니다. 여의도 가면 있습니다. 아 여기도 있어요. 아. 신기하다. 그 외국 네. 계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 계좌는 뭐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건 없죠. 없죠. 그죠? 해외 계좌와 해외 사이트에서 뭐 거래하는 거는 원천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뭐 정부 대책 뭐 엉성하고 이런 걸 비판하면서 가즈아 해외로 이런 것들이 많이 뜨거든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전면 차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가능한 그렇죠. 거죠. 이제 뭐 은행 계좌를 못 쓰게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자기들끼리 직접 그렇죠. 거래는 할 수 직접 있잖아요. 거래는. 뭐 예.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전자지갑 말씀드렸지만 예, 예. 전자지갑을 만들고 현금을 가져와요. 거기 뭐 충전식으로 해서 예. 뭐 할 수도 있고 자꾸만 제가 뭘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약간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여기까지? 거를. 그래서 네. 한국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당 기간 그래도 이 열풍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 방침을 세우고 이런 시각이 쭉 가기 때문에 또 굉장히 거품이 꺼지고 뭐 가격이 상당히 요동치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경제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어쨌든 뭐 우려의 목소리에 충분히 일리가 뭐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잖아요. 사실 네네. 이게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 자금이 이제 또 그 그렇죠. 회사를 맞습니다. 가서 네, 투자가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이거는 사실상 그런 실체는 없는 투자 그런 쪽에 거니까요. 측면에서 좀 없는 거죠. 없는고 예. 전 세계 40% 정도가 1000명 그러니까 가상화폐 40%가 한 1000명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 고래라고 하죠. 고래. 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래라고 거기에 따라서 휘둘릴 수가 있는 뭐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손들이. 어떻게 보면 예. 큰 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 때도 출렁였던 게 그 큰 투자자가 한 명 돈 예. 전량을 팔았더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분석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일종의 그런 작전 것도- 같은 그쵸, 거죠. 작전을 해서 특히 들어오는 이제 거죠. 작년 9월에 중국이 아까 제가 뭐 PT 때 얘기했지만 위안화로 중국 거래소에서 출금하는 걸 금지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중국 큰 손들 아까 고래라고 표현했는데 고래들이 다른 나라로 특히 우리나라로도 많이 들어와 있을 거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예. 고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시장은. 근데 또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금융 당국에서 지금 그 은행을 상대로 조사를 점검을 했는데 어쨌든 돈 세탁이라든지 이런 불법성 자금이 유입과 흐름이 포착이 됐다고 하니 예. 또 그런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다.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보고는 있긴 있습니다. 물론 예. 개인 투자자 저처럼 이렇게 뭐 소액 3만 원 뭐 이렇게 뭐 하는 투자자들은 정말 투자자들이고 뭐 예. 있지만 어쨌든 그런 큰 돈과 어떤 검은 돈이 오고 가고 하는 정황들도 분명히 포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게 이제 법정화폐하고 가장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법정화폐라는 거는 돈이 그렇죠. 이제 중앙은행이 딱 보증을 환율이라든지 해서. 여러 네. 예, 중앙은행이 어떤 통제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러지 않으니까 어떤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사적 영역에서 예, 그 휘둘릴 수가 있는 보증되는 거죠. 사적 영역의 보증.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국책연구원인데 금융연구원에서 어떤 박사님이 그런 리포트를 냈어요. 예. 블록체인이란 기술은 너무 훌륭한데 초기에 이용되게 하지 말고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사이버머니를 찍고 예. 거기에 이걸 이용하자. 예.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갑론을박이 많아요. 사기다 아니면 네, 예, 폰지 예. 사기다. 폰지 폰지 사기면은 우리 법률로는 유사수신이라고 하죠. 예, 대한 그 네. 법률로 도 이제 규제가 가능한 건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도박이다 맞습니다. 아니다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또 나오죠. 또 폰지 사기라는 게 이제 1920년대 예. 찰스 폰지라는 이제 이탈리아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거예요. 예. 50% 확정 수익을 주겠다. 그래서 막 돈이 몰렸어요. 네. 그래서 그때 돈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랬더니 예. 아니, 너네가 2차 투자자를 모집해와라. 예. 2차 투자자들이 돈을 줘서 주면은 그걸로 50% 수익을 주고 너네한테 100% 돌려줄 테니까 3차 투자자가 모집해라. 일종의 그 다단계 다단계죠. 다단계 돌려막기 한 거죠. 조이팔도 그렇게 한 거고요. 많은 사기꾼들이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걸 원숭이 마을에 뭐 비교해서 요즘에 또 글이 많이 돌던데 예. 어떤 사업가가 원숭이가 많은 동네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아오면 100만 원을 주겠다. 긴가민가인데 잡아다 보니까 진짜 100만 원을 줬어. 또 잡아오면 200만 원을 주겠다. 또 잡아서 200만 원을 또 줬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해서 모든 원숭이를 다 잡은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사업가가 나와가지고 자 요번에는 원숭이를 잡아오면 800만 원을 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원숭이는 없는데. 그러고 이 사업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사업가의 부하 직원이 와가지고 자 이 원숭이가 있습니다. 원숭이를 500만 원에 사세요. 그럼 저 사업가한테 800만 원 받는다잖아요.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원숭이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미친 듯이 원숭이를 사는 거야. 800만 원 받으려고. 예. 그런데 800만 원을 받기를 기다리는 그 사업가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이런 단계가 아니겠느냐. 폰지 사기 구조 설명한 건데 구조로서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돈을 넣으면 계속 오르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큰 손이나 어떤 작전 세력에서 팍 꺼지게 되면 실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조이팔이 도망갔듯이 뭐 이렇게 건데. 위험성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근데 저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거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차관급입니다. 예. 김용범 부위원장이시라고 예. 이분께서 가상화폐 시장은 폰지 사기라고 단언을 했어요. 사실상 단언을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네. 그쪽에서 맞습니다. 폰지 예.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네. 그런 거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뭐 엊그저께 얘기했는데 이건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예. 돌덩어리. 가치가 없다. 도박이다. 투기다. 이렇게 그러면서 보고 있고요. 이분은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가상화폐, 암호화폐도 자기는 싫다. 가상 증표? 증표라고. 증표. 사랑의 증표할 때 쓰는 뭐 그런 증표인데 예. 암행어사들이 옛날에 뭐 마패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증표죠. 예. 증표 어쨌든 정도. 내가 돈을 넣었으니 거기에 대한 증표를 넣어서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증표가 계속 열광을 하면 돈이 유입되면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 이제 그 일본 뭐 맞을 수도 있는 경제계에서 유명한 분들도 입장이 딱 엇갈리더라고요. 네, 이제 네. 어제 그 오마 현인이라고 하는 그 워런 버핏.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기자이기제. 이거 가상화폐는 나쁜 결말을 맞게 될 거다. 예. 이게 또 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씨도 이거 화폐로서 발전 가능성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또 화폐보다 IT 낫다. 쪽은 달라. IT 낫다, 쪽은 또 또 생각이 낫다. 다릅니다. 예, 예. IT 쪽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것이 4천명으로 가는데 핵심 기술이에요. 왜냐면 모든 것들이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런 암호화, 어떤 블록체인 그렇죠. 이런 기술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마크 베이스로 저커버그도 하니까.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보고 있나요? 그렇죠. 관심이 있다. 예. 근데 사실 마크 저커버그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페이스북에서 자기네끼리만 쓸 수 있는 머니를 만들면 좋잖아요. 예. 싸이월드 도토리처럼. 옛날 도토리처럼 추억을 그러시네요. 약간 기억하면 일단 연세가 연세가 드러납니다.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또 저도 잘 몰라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선배 저는 궁금한 게 예.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실체 없는 어떤 투기성이 짙은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 넣었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약간 금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있다고 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랑은 또 완전히 정의가 달라지는 건데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금융상품을 보는 철학이 다른 건데 법에도 그게 다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하여튼간 정리하자면은 이걸 금융상품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시장에 그 상장을 한 거고 네, 네. 우리는 그 근거가 없어요 법에. 이런 것들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올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돌덩이다. 그렇군요. 야, 이거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네. 더 궁금한 거는 혹시 이제 또 유저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다음번에 이제 또 이거는 지금 온고잉 계속 이슈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한 번 더 한번 한번 더 나와서 예, 그 저희가 또 다음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커플을 또 모시고 그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면 네. 좋을 것 같고 용어 중에 네. 또 기억에 남는 게 저게 있어요. 코린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코인을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한 뭐 20대에서 네네. 30대 젊은 사람들. 근데 그런 용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젊은 층이 지금 이 코인에 그렇게 보편화돼 있어요. 열광하고 맞아요. 있다는 점. 맞아요. 네. 또 그런 얘기도 하나 들었어요. 흑수저가 잘 사는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 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1번이 그냥 욜로족처럼 사는 거, 2번이 김생민 그 영수증 하고 있는 김생민 씨처럼 허리띠 졸라. 허리띠 졸라가는 거, 3번이 코인하는 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까도 얘기를 잘 짚어주셨는데 예. 또 2030 젊은 세대 열광하는 게 바로 그거. 예. 이렇게 팍팍한 현실과 암담한 어떤 탈출구? 미래 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탈출구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열광하는 측면에서는 씁쓸한 면이 분명히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예, 맞아요. 이 부분이 버블이 터질 거에 대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출구를 찾아야지 되겠지만 분명히 이번 이런 열광하는 사태를 보면서 2030 또 젊은 층들의 어떤 그런 허탈감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잘 기억을 하고 맞아요. 또 여러 가지 또 대책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공부를 더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이 돈 정도면 버는 방법을요. 힘든데. 네. 다른 투자라도. 다른 주제고. 알겠습니다. 아유 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 유저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예,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했네요. 아, 선배 잘 아시니까 또 저희가. 있는데